안녕하십니까. 유해영 영문법 제52강 공부하는 방법과 암기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불가피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구글에 있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이나 또는 책을 저술하는 분은 구글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영어만 안다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를 하는 사람만이 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애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죠. 어떤 공부를 하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체계화된 정확한 지식을, 둘째,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체계화된 정확한 지식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축적된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다. 이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편집 능력이 생깁니다. Comprehensive Editing Ability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형성되는데, 그런 능력이 생기면 자기만의 독특한 영감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기도 하며, 기존 지식 체계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암기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낱낱이 다른 여러 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 이런 말이죠. 또 그 그룹핑된 것, 분류된 것을 연관성 정도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통일되고 종합된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체계화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체계화된 결과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즉 노트 같은 걸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문자로 정리되지 않은 것은 거의 무가치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야기로 엮으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소위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이야기로 엮으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도표로 만들어 정리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표로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키면 더 쉽게 기억이 됩니다. 분류된 것을 문자, 또 스토리텔링, 도표로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은 애우기도 힘들고, 애웠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예컨대 영어 단어의 팔품사 중에서 명사를 공부할 때를 예를 들어보죠. 명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사의 종류, 명사의 수, 명사의 격, 명사의 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명사의 종류는 보통, 집합, 군집, 고유, 물질, 추상 6가지로, 명사의 수는 단수, 복수와, 그리고 명사의 수는 단수와 복수, 그것을 또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만들죠. 또 명사의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명사의 성은 남성, 여성, 통성, 중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공부하는데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공부할 때 전체 중에서 어느 것을 공부하고 있나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라, 그런 말입니다. 체계화는 비단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직장생활, 특히 가정생활 등등 모든 분야에 아주 필요하고, 심지어
창고의 물품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아주 필요한 것이죠. 즉 체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책이나 노트와 같이 문자화된 교재가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암기된 지식이라도 가끔 확인, 점검, 보완해야 기억이 유지, 발전되는데 문자화된 교재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쉽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좋은 교재를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좋은 교재란 내용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 체계화되고 도표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 좋은 교재입니다. 좋은 교재라 그 분량이 방대하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표현한 교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본인이 작성한 유해영문법 자료를 공부하면 아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신 분은 본인의 자식이 하는 대치동 유준용 화학의 단계별 교재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 교재는 유준용 원장이 직접 조술한 것입니다. 아마 판단은 여러분이 하되 아마 그만한 교재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좋은 교재를 선택하고 그럼 어떻게 기억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방법은 거의 한 가지입니다. 반복 공부뿐입니다. 애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 암기하면 좋으리라 보나 설령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반복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적 용어는 한자로부터 유래된 것이 많으므로 한자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암기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나 지식인은 항상 사전을 옆에 두고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본인이 공부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죠. 우선 본인이 공부한 경험을 말해보겠습니다. 본인은 주로 1970년대에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했죠.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요새같이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고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본인은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공부할 내용은 본인 음성으로 녹음시켜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했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천여 영문 문장을 녹음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1시간에 천여 문장, 보통 이게 회화 문장을 제가 녹음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천여 문장, 회화 문장을 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대여섯 번 이상 반복할 수 있죠. 열심히 하면 10번도 반복할 수 있죠. 또 본인이 한 경험으로 성문 핵심 용어 참고서의 본문만 녹음해 보니까 1시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성문 핵심 용어 참고서 본문을 5, 6번, 심하면 10번까지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국사 주요 내용을 녹음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리대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녹음하면 주요 국사 내용을 다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루에 수번을 반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0여 페이지 영문 원서는 녹음해 보니까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시간에 원서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니까 2, 3일이면 원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유학 시절 박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어느 분야든 반복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반복하기 어렵다. 영문법 책을 한 번 보려고 해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책을 본인 목소리로 녹음시킨 후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책을 보면 반복하기가 쉬워지고 쉽게 외워집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50여 회 이상 반복하면
거의 그 분야를 외워지다시피 합니다. 녹음기를 이용할 때만 많이 반복이 가능한 것으로 제 경험상 확인했습니다. 이 요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공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자, 반복 공부는 상승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신문지 접기를 말을 보겠는데요. 신문지 두께가 0.1mm가 됩니다. 그걸 50번 접으면 그 두께가 지구의 둘레 4만 킬로를 2,800번 이상이나 도는 두께가 됩니다. 자, 공식을 제가 제시했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문지 그 얇은 걸 50번을 접으니까 그 두께가 지구의 둘레를 2,800번 이상이나 도는 두께가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복으로부터 오는 상승 효과는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강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 몸속에 형성하고 있는 80조 개의 세포에서 그리고 여러 몸속 미세기관에서 생체 조절 물질이 분비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아마도 눈면 소경이 보게 될 수 있고,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면밀히 검토해 봐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과 상호작용의 결과는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제시한 그리고 본인이 실험해 본 방법으로 반복 공부해서 안 되는 공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던 원리도 반복 공부하다 보면 그 원리가 알아지는 법입니다. 대도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도, 큰 진리는 지극히 간단하다, 이런 말이죠. 대도 평이간명, 큰 진리는 평이하고 단순하고 간명하다. 평이하고 간명하다, 이런 뜻이죠. 큰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세상 기본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거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 효과는 보통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 전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면 도가 튼다는 얘기인데, 그 반복하는 방법이 녹음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는 것을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